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보유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이번 출장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여성은 다리를 약간 저는 듯 보였고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보유리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런 장애인이 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지? 불편하게 그녀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비행기에서 장애인 옆에 앉았어. 웃기지.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앉아?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그 여성이 자신의 핸드폰을 힐끔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출장은 성공해야 했고 그녀는 그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뿐이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보유리는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그 여성, 보라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보라는 32살의 유능한 마케팅 디렉터로 최근 서울의 대기업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보유리의 메시지를 본 보라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또 이런 사람인가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보유리는 회사로 복귀했다. 그녀의 회사는 최근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고 있었다. 첫 미팅 날 회의실에 들어선 보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새로운 상사로 소개된 여성이 바로 그 비행기에서 만난 보란이었다. 보라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모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디렉터가 된 보란입니다. 이 보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떠올렸다. 설마. 봤을까? 미팅 중 보란의 시선이 보유리에게 머물렀다.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보유리는 속으로 외쳤다. 이게 무슨 일이야? 보유리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보라는 엄격한 리더였다. 그녀는 팀원들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고 특히 보유리에게 더 가혹했다. 유리 씨, 이 리포트 다시 작성하세요. 논리가 부족해요. 보란의 피드백은 날카로웠다. 보유리는 그것이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비행기에서의 그 일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집에 돌아온 보유리는 거울을 보며 자책했다. 왜 그랬을까?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항상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완벽해야 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여자는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조언했다. 보유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약자를 비하하는 태도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이제 그 태도가 그녀를 괴롭혔다. 보라는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생활이었지만 사회의 시선은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장애와 성적 지향, 두 가지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비행기에서의 그 메시지는 그녀를 상처 입혔지만 그녀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보유리를 관찰했다. 저 아이는 왜 그랬을까? 교육이 필요할지도 보라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그녀는 첫사랑을 만났다. 같은 여자였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다. 그 아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한 외로움이 있었다. 보유리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다. 새 상사 어때? 좀 무섭지 않아? 동료 하나가 물었다. 보유리는 속으로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했지만 글쎄, 유능해 보이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보란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다. 동시에 보란의 카리스마에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왜 저 사람이 신경 쓰이지? 보유리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했다. 그녀는 이성애자였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보란의 시선, 그 강한 눈빛이 그녀를 흔들었다. 저녁에 보유리는 집으로 돌아가며 핸드폰을 확인했다. 회사 그룹 채팅에 보란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다. 내일 팀 빌딩 행사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세요. 보유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회사에서 힘들어. 어머니는 참아. 유리야. 여자는 강해야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직면해야 했다. 보라는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일기를 썼다. 오늘 또 그 아이를 봤다. 유리.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어? 어쩌면 변화의 시작일까? 보라는 보유리의 잠재력을 봤다. 하지만 그녀의 성적 지향은 회사에서 비밀이었다. 만약 드러난다면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공격할 터였다. 그녀는 조심해야 했다. 팀 빌딩 행사 날, 보유리는 보란과 같은 조가 되었다. 게임 중, 보유리는 실수로 넘어졌다. 보란이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그 손길이 따뜻했다. 보유리는 얼굴이 붉어졌다. 이 느낌은 뭐지? 그날 밤, 보유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금기였다. 가족, 사회, 모든 것이 반대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보유리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보란의 책상에 커피를 놓아두었다. 사과라도 해야 할까? 하지만 보란은 아직 오지 않았다. 보유리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어제의 손길이 맴돌았다. 그냥 우연이야. 착각하지 마. 그녀는 자신을 타이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보라는 늦게 출근했다. 그녀의 다리는 오늘 유독 아팠다. 장애가 그녀를 괴롭히는 날이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커피를 발견했다. 누구지? 그녀는 보유리의 자리를 바라봤다. 보유리는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다. 보라는 미소를 지었다. 변화의 신호인가? 이 미팅에서 보라는 보유리를 칭찬했다. 유리 씨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보유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칭찬이 그녀를 기쁘게 했다. 점심시간, 보유리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동료들이 그녀를 피하는 듯 했다. 상사가 나를 싫어하니까 그녀는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보란의 리더십이 팀을 긴장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보유리는 핸드폰을 보며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 게시물이 떴다. 그녀는 무심코 클릭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보유리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침묵했다. 아버지가 물었다. 회사 어때? 새 상사 괜찮아. 보유리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좋아서 문제야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나이 차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보유리는 압박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동성애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보라는 저녁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멤버였다. 새 직장 어때? 친구가 물었다. 보라는 좋아. 하지만 한 직원이 신경 쓰여. 그녀는 보유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는 웃었다. 너 또 누군가에 빠진 거 아니야? 보라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보유리의 눈빛이 그녀를 끌었다. 다음 주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보유리는 야근을 했다. 보란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유리 씨, 도와줄까요? 보란이 물었다. 보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일하는 동안 대화가 시작되었다. 상사님, 다리는 괜찮으세요? 보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보라는 놀랐다. 네, 괜찮아요. 왜요?
보유리는 비행기에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보라는 한숨을 쉬었다. 봤어요. 하지만 잊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그 대화가 보유리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반성했다. 동시에 보란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다. 이건 사랑인가?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그녀를 압박했다. 보라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유리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녀의 과거 사랑은 가족의 반대로 끝났다. 아버지는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없어 라고 말했다. 그 상처가 여전했다. 회사 파티 날, 보유리는 술에 취했다. 그녀는 보란에게 다가갔다. 상사님, 좋아해요. 취기 어린 고백이었다. 보란은 놀라서 그녀를 데리고 나왔다. 유리 씨, 정신 차려요. 하지만 그 순간, 보유리는 보란의 입술에 키스했다. 보란은 밀어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보유리는 울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 사건 후, 보유리는 회사를 피했다. 병가를 냈다. 보라는 걱정했다. 그녀는 보유리의 집을 방문했다. 유리 씨, 이야기해요. 보유리는 문을 열었다. 상사님, 저 레즈비언인가 봐요. 보라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날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다. 보유리의 충동적 행동 뒤에는 깊은 고독이 있었다. 보라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사회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가족은 더. 보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살아요? 보라는 강하게. 하지만 때론 포기해야 해. 그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바꿨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도덕적 딜레마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유리는 병가 후 회사에 복귀했다. 그녀는 보란을 피하려 애썼다. 하지만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일해야 했다. 미팅 중 보란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유리 씨, 의견 말해봐요. 보유리는 조심스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보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보유리의 마음을 흔들었다. 점심시간, 동료가 보유리에게 물었다. 너 상사랑 무슨 일 있었어? 요즘 분위기 이상해. 보유리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냥 일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일뿐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검색했다. 나 혼자 아니구나. 하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동성결혼은 불법이었고 차별이 만연했다. 집에서 보유리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엄마,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면 어떡해? 어머니는 웃었다. 무슨 소리야?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보유리는 침묵했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 기독교 집안이었다. 동성애는 죄악이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보란을 포기해야 할까? 보라는 사무실에서 혼자 일했다. 그녀는 보유리의 고백을 떠올렸다. 나도 끌려. 하지만 위험해. 그녀의 과거 연인은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다. 그 후 그녀는 관계를 피했다. 하지만 보유리는 달랐다. 순수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주말, 보라는 보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커피 마실래? 보유리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상사님, 저희 그날 일 죄송해요. 보라는 괜찮아. 나도 내가 좋아. 보유리는 놀랐다. 정말요?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회사에서, 사회에서 그날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보유리의 내적 갈등이 커졌다. 그녀는 보란의 집에 가서 밤을 보냈다.
하지만 섹슈얼한 장면 없이 그냥 대화와 포옹. 란씨, 가족에게 말할 수 있을까? 보라는 어려워. 나도 못했어. 보유리는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지?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상사랑 유리가 가까워 보이네 라고 속삭였다. 보라는 그것을 들었다. 그녀는 보유리를 불러 경고했다. 조심해. 소문나면 안 돼. 보유리는 잘 알아요. 하지만 숨기기 싫어요. 그 대립이 관계에 균열을 냈다. 보유리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아버지가 소개팅을 주선했다. 이 남자 만나봐. 좋은 집안이야. 보유리는 거부했다. 싫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왜? 무슨 일 있니? 보유리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보란에게 전화했다. 란씨, 도와줘. 보라는 참아. 때가 올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 보유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보란에게 우리 그만할까? 라고 말했다. 보라는 상처받았다. 왜? 보유리는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보라는 그럼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대화 후 두 사람은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보유리는 후회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에 그녀는 일기를 썼다. 란씨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어떻게? 사회의 정견, 가족의 기대,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보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유리를 사랑해. 하지만 포기해야 할까? 친구는 싸워. 내 행복을 위해?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회사에서 보유리의 실수가 드러났다. 보란이 그것을 덮어주려 했지만 상부에 보고되었다. 보유리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보라는 내가 도울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노출될 뻔했다. 보유리는 란씨, 그만해. 나 때문에 보라는 잔이야? 함께 싸워. 그 순간 보유리는 각오를 다졌다. 해고 위기 속 보유리는 보란과 함께 상부 미팅에 나섰다. 이건 제 실수예요. 상사님 탓 아니에요. 보유리가 말했다. 보라는 그녀를 지지했다. 팀워크예요. 상부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유예를 주었다. 다음엔 조심하세요. 미팅 후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 사건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보유리는 가족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여자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충격받아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야? 그건 병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우리 딸이. 보유리는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진심이에요. 란씨예요. 가족은 그녀를 쫓아냈다. 집에서 나가 보유리는 짐을 챙겨 보란의 집으로 갔다. 보란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함께 할게요. 하지만 보란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녀의 가족은 이미 그녀를 버렸다. 나처럼 되지 마. 하지만 보유리는 이미 늦었어. 너 없인 안 돼. 두 사람은 그날 밤 깊은 대화를 나눴다. 사회의 압력, 손실의 대가에 대해.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상사랑 유리가. 레즈비언. 보라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상부가 호출했다. 개인 생활이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줘요. 보라는 제 업무에 지장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압박이 커졌다. 보유리는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다. 왜 나를 그렇게 봐? 그녀는 화장실에서 울었다. 사회적 정견이 그들을 공격했다. 보유리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달렸다. 변태야. 그녀는 그것을 지웠지만 상처는 남았다. 보라는 참아.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지쳤다. 장애와 성적 지향, 두 가지가 그녀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 보유리는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 행복을 선택할게요. 아버지는 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몰래 만나 돌아와 라고 말했다. 보유리는 못해요. 사랑해요. 그 만남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보란과 보유리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회사에서 보란의 승진이 취소되었다. 이미지 문제야. 보란은 실망했다. 이게 대가인가? 보유리는 미안해. 나 때문에 보란은 잔이야? 우리 때문에 그 대립이 관계를 시험했다. 클라이맥스에서 보유리는 보란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보란은 화를 냈다. 그게 선택이야? 배신이야. 보유리는 울었다. 아니야. 사랑해서. 하지만 보란은 내 선택이야. 이 두 사람은 헤어졌다. 보유리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하지만 보란을 잊을 수 없었다. 사회의 압력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다.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지지를 받았다. 너 혼자 아니야? 보란은 해외 출장을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보유리의 빈자리가 컸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생각나? 보유리는 답했다. 나도. 재회 가능성이 싹 텄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실, 사회의 비난, 내적 갈등. 재회 후 보유리와 보란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했다. 그들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들. 이상의. 보유리는 그것을 참았다. 란씨, 괜찮아. 보라는 등이 함께라면. 가족과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보유리는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노력할게. 하지만 아빠는 아버지는 여전했다. 너 같은 딸 없어. 그 상처가 보유리를 괴롭혔다. 보란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동생에게 연락했다. 언니, 잘 지내? 동생은 가족이 반대해. 사회적 활동에서 그들은 차별을 겪었다. 레즈비언 행사에 갔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다. 동성애는 죄악. 보유리는 두려웠다. 왜 우리를 미워해? 보라는 무지 때문이야. 싸워야 해. 그녀들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보유리는 블로그를 썼다. 나의 이야기, 그것이 사람들을 깨우쳤다. 하지만 대가가 따랐다. 보유리의 새 직장에서 관계가 드러났다. 퇴사해. 그녀는 실직했다. 보라는 내가 도울게. 하지만 그녀 자신도 압박받았다. 장애인으로서의 차별, 레즈비언으로서의 차별이 겹쳤다.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최종 클라이맥스에서 보유리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해외 이민 제안이 왔다. 란씨, 갈까? 보라는 망설였다. 가족, 친구, 버릴 수 있어. 보유리는 우리 행복을 위해. 보라는 동의했다. 가자. 하지만 출발 전 가족의 마지막 만남이 있었다. 아버지가 왔다. 가지마. 보유리는 죄송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울었다. 나도. 이해하려 할게. 그 순간 식성이 왔다. 그들은 캐나다로 떠났다. 그곳에서 자유를 찾았다.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상처는 남았다. 보유리는 일기를 썼다. 대가는 컸지만 같이 있었어. 보라는 맞아. 우리 사랑이 증명됐어.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은 행복했지만 질문이 남는다. 과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